12월 9일 새벽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야 돼서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방송할 때가 좋습니다. 머리도 좀 맑아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과 좀 더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방송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좀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뒤적거리다가 점을 보는 것, 사주를 보는 것,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한동훈, 이재명의 사주를 넣어서 다음 대통령을 점치는, 물론 내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제목, 썸네일만 본 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넣어서 윤 대통령이 정말 퇴진을 하느냐, 이대로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느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구나, 걱정을 하는구나. 지난 일주일은 정말 엄청난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말 퇴진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다음 대통령은 누구일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인터넷의 이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제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그런 정보의 홍수, 인터넷 시대입니다.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그래서 많은 의문점이 해소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옵니다. 많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의문이 꼬리를 물게 되고 논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더 안개 속입니다. 더 어떻게 될지 더 의문점도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이 머리 위에 조그만한 상처가 생겼습니다. 별 큰 거는 아니고 살짝 부딪힌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길을 걷다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다가 이렇게 게시판, 조그마한 게시판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상처가 잘 납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이렇게 상처가 나서 굉장히 조심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지난 일주일이었고 또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런 고민은 계속될 것이다. 많은 의문은 계속해서 의문이 꼬리를 무는 이런 시간들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12일에는 조국이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조국이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국도 느끼듯이 대법원의 판결도 거의 완료가 되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져야 될 이유도 없고 2년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이재명의 재판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제 선거법 위반, 이 이재명의 2심 첫 재판 날짜가 이번 주에는 잡히게 될 것이다. 위증교사도 이제 재판부가 배당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역시 이 비상계엄에 따른 이 뒷수습,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윤 대통령이 퇴진하는 부분, 이 질서 있는 퇴진,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적절한 또 위법,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 사실은 오래전부터, 올해 들어와서 지난 3, 4개월 총선 때부터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총선에 패하고 난 뒤에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이거 비상계엄이라도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왔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좀 비상한 결단을 할지도 모른다. 소위 쉽게 이야기해서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정말 잘 알고 있고, 이재명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경우에도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김민석이 이 비상계엄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가, 저도 그랬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가짜뉴스다, 거짓 선동이다 라고 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게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다. 주변에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내각 모두가 이번에도 드러났듯이 모두가 반대할 것인데, 또 윤 대통령이 그런 계획이 성사가 될 리도 없고 성사되지 못했을 때 그 뒷수습을 할 수 없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아는 윤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가장 빨리 움직였고 그 다음 이재명이 움직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모여서 해제를 결의를 합니다. 2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도했던, 지금은 정말 확인된 팩트만 가능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관계되는 일이고 집권 여당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도 걸려있는 부분이어서 윤 대통령의 의도가 자신의 말처럼 이재명의 저 난동질에 대해서 정말 경고를 주는 그런 의도였다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고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군대가 진입을 했습니다. 국회 유리창문을 깨고 군대가 들어갔고 국회 안으로 선관위의 서버를 촬영하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의도에서든 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처럼 지금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내란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느냐, 그 부분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군대가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위법, 위헌성 이 논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자신과 친한 국방부 장관이 갖가지 보고를 해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군대가 명령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또 이게 국회를 장악해서 국회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반 결정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느냐 부분도 윤 대통령이 생각을 했을 텐데 거의 전혀 준비 없이, 대비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들어와서 총선 때부터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게 1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거의 자신의 이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이게 1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긴장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다. 비상계엄이 내려지면 국회의원은 모두 본회의장에 집결해야 합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런데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 추경호는 많은 국회의원들을 중앙당사로 불러 모았다. 추경호의 판단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있었든지 윤 대통령의 오판 또 준비 없는 이런 비상계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것들이 시시각각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말이 왜 바뀌느냐, 이재명의 말도 왜 바뀌어 가느냐, 많은 정치인들의 말이 바뀌어 갑니다. 말이 바뀌어 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 바뀌는 것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새로운 현상들이 또 새로운 사실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이 정보들이 확인이 되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바꾸는 경우, 의도적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뭔가 계획을 한, 이게 사실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바뀌지 않는 것은 이 변화하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 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죠. 바뀌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식이라든지 법치, 공정 또는 인격, 선, 이런 원칙은 바뀌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원칙은 바뀌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바뀌어가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바뀌지 않고 뭐 무조건적으로 뭐 일이 있건 없건 윤 대통령 탄핵, 윤 대통령 물러가라 라고 하는 민주당, 또 뭐 많은 보수 우파를 내세우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도 윤 대통령 뭐 전혀 물러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대로 대통령직 유지하면 된다. 이재명 구속시키고 뭐 한동훈 쳐내면 된다.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 이게 훌륭한 것이 아니고 이건 의도된 가짜뉴스거나 거짓 선동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말 퇴진을 해야 되나? 퇴진을 하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나? 퇴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지금 법적으로 헌법상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사표를 받아들였고 또 국정원 1차장도 임명을 했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국군 통수권, 외교권 모두 윤 대통령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퇴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퇴진이 이야기가 되고 민주당은 탄핵을 이야기하고 한동훈 대표도 어쩔 수 없이 조기 퇴진, 탄핵은 반대하고 조기 퇴진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결정적인 것은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입니다. 언제나 탄핵이 이야기가 되면 이 대통령의 위법, 위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검에 의해서건 검찰에 의해서건.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혐의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에 의한 이제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 직권남용이 있고 국헌문란은 이제 내란 혐의입니다. 지금 뭐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내란 혐의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도저도 아니면 공수처에서 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를 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금 긴급 체포해서 아마 오늘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겁니다. 김용현이 가장 핵심 인물이죠. 윤 대통령의 뭐 위임을 받아서 김용현이 거의 다 명령을 내렸다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검찰에 이어서 경찰도 자기들의 권한이다.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도 수사팀을 뭐 크게 강화를 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용현에 대해서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용현 신병을 확보한 것은 검찰이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또 경찰이다. 검찰, 경찰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뭐 정치적인 검찰, 경찰의 배경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잘못하면 직무유기에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직무유기 논란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공수처에서 뒤늦게 나서서 모든 뭐 수사 기록을 자신들에게 넘겨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수처도 잘못하면 직무유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합동수사를 하든 이렇게 따로 수사를 하든 마지막 기소 단계에서는 검찰로 모두 모일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내란 외환이 아니고서는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에 이은 내란 혐의인데 이걸 어느 정도 포착하지 않고서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소 아마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도 상당 부분 이 부분을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이
부적절했고 또 위법, 위헌 요소가 있다. 국회에서 난동질을 벌이는 저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효과였다 하더라도 이건 국회의 이 비상계엄에 대한 찬반 표결을 막는 행위였다. 또 선관위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 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이라는 방법으로 선관위를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위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민주당도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탄핵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매주 탄핵을 하겠다. 국회 회기를 바꿔가면서는 계속 탄핵안을 제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탄핵 표결을 하겠다. 이 국민의힘에서 보이콧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앞뒤로 특검까지를 추진을 하겠다. 특검은 또 표결에 참여를 해서 막아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강도 높게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이 윤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또 이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어서 총선 때 한동훈이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을 개혁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막지 않으면 뭐 민주당 스스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18명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까지 모두 거의 대부분이 수사 대상이 되고 또는 국민의힘까지 완전히 망하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한 통 속으로 이제 묶여서 윤석열 정부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한동훈이 나선 것이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윤 대통령이 탄핵 또는 퇴진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 가능성이 거의 압도적이다. 이렇게 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탄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퇴진한다면 언제 퇴진을 하게 될 것이냐? 아마 오늘쯤에는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의 이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간, 방법을 밝혀야 할 겁니다. 지금 뭐 경제가 갈수록 불안해지고 국가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투명한 앞으로의 이 일정을 밝히지 않고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한동훈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총선 때부터 한동훈에 대해서 배신자다 또는 뭐 한동훈이 윤 대통령에게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그럴 때도 있었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자신의 국정 안정, 자신의 진퇴 부분, 이 부분은 당에 일임을 하겠다. 당정 협의에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수습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한 것은 일임한다. 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 대통령은 직무에서 배제가 된다. 또 한덕수 총리가 정부를 책임 총리로 맡는다.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위헌 아니냐. 뭐 이걸 가지고 이게 지금 제2의 쿠데타가 아니냐. 또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니까 한동훈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뭐 왔다 갔다 공격을 합니다. 이거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한동훈의 말 설명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이니까 자기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는 강한 공격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한동훈도 때로는 좀 심하게 윤 대통령에게 좀 심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느끼실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건 한동훈이 지난 총선 때부터 느꼈던 이 지금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윤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
한동훈만이 느끼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요? 우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총선 때부터 한동훈 자신이 굉장히 좀 참아야 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일임한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적정한 수위로 대응을 해도 되는 일인데 굉장히 강하게 직무 배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조기 이 퇴진, 이 직무에서 빨리 이 배제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한동훈의 말도 조금씩 바뀝니다. 이 사태가 변화하면서 한동훈의 대처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만의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 자신의 어떤 판단이 좌우를 해서 한동훈의 말이 좀 강해지는 이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 권한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양해 하에 책임 총리도 가능한 것이고, 이 업무 배제도 가능한 것이고, 주요한 업무에 여러 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도 한동훈의 이야기처럼 소극적인 업무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 당에 일임을 한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당에 일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비상계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빠르면 한 달 이내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번 건에 대해서 수사가 그렇게 길어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용현이 핵심입니다. 김용현이 모두 자백을 하면 모든 사실이 드러날 일입니다. 한동훈이나 이재명에 대한 이 체포까지가 진실이 무언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당과 정이 물고 물리는 사이가 되면서 윤 대통령의 양해하에,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책임 총리 이제 업무 배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이쪽 저쪽으로 공격을 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 일부에서는 한동훈이 너무 앞서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배경은 그렇게 짚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윤 대통령이 정말 퇴진하게 되면 이 언제가 좋으냐, 6개월이 기준입니다. 이재명이 탄핵을 노리는 것은 지금 탄핵을 하게 되면 내년 5월까지는 이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딛고 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있다.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자신의 재판을 모두 깔아뭉갤 수 있다. 이게 이재명의 판단인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다음 대통령은 누구일까라는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탄핵으로 가면 거의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적절한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이 탄핵으로 가서 수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는, 퇴진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까지 모두 지금 살아날 길이 없다. 스스로 퇴진을 하는 것이 맞다. 여기에 개헌까지를 넣는다면 굉장히 좀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 6개월 전이냐, 자진 퇴진이, 아니면 5, 6개월 후냐, 여기에 개헌은 가능한 것이냐. 일단 이재명은 개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헌에 반대하면 개헌은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도대체 누가 될까? 많은 이 점쟁이들이 많이 점을 치는 것도 봤는데, 현재로서는 이재명, 한동훈의 대결 구도입니다. 유력하죠. 그 중에서도 이재명이 가장 유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고법의 재판부가 배당이 됐습니다. 곧 재판 날짜가 정해질 겁니다. 6개월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재판 지연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6개월 안에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5월, 6월에는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징역형입니다. 이 징역형을 바꿀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가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 다음 위정교사입니다. 곧 재판부가 배당이 될 겁니다. 위정교사는 선거법 위반보다 이 사건의 성질, 내용이 더 간단합니다. 내년 5, 6월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재명이 사실은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하지만 가장 초조한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대통령 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을 한다. 어느 시점에 퇴진을 하느냐. 지금 전체적인 국민들의 여론, 뭐 이런 것을 본다면 가급적 미루는 것이 좋은데 적어도 내년 봄에는 퇴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개헌도 한번 던져보고 지금 이재명과 만나는 부분,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을 만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헌까지를 던지면서 이재명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은 그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 이후로 미룰 수 있다면 한동훈이 유리한, 국민의힘이 유리한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과 맞물린 것은 이재명의 재판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을 처벌하고 민주당을 제압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이 무엇이냐?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은 무조건 개헌은 반대를 할 겁니다. 이건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유로. 이재명은 일단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내년 3, 4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도록 계속해서 이 탄핵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한동훈으로서는 이 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오늘 내일 당장 윤 대통령의 이 퇴진 시기, 퇴진 방법을 제시를 해야 할 겁니다. 내년 연말까지만이라도 개헌도 논의하고 좀 미룰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이 숨통이 트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으로서도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여론 또 이 탄핵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개헌을 매개로 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과 회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필요할 것이다. 내년 5, 6월까지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취할 방법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간다라고 해도 내년 5월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 5월, 6월 그것까지는 버텨야 한다. 버틴다라기보다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재명도 그 이상은 왜냐하면 탄핵을 하더라도 내년 5월, 빨라야 내년 5월, 6월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퇴진하는, 탄핵보다는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추진이 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이재명과 만나서 밀고 당기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인의 자질 더 지켜봐야겠지만 한동훈이 제가 지난 40여 년 동안 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많은 엘리트들을 봐왔습니다. 한동훈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이 노련한 밀고 당기기, 수위 조절 이런 부분에서는 노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임한 이 권한에 따라서 한동훈, 한덕수 이 체제로 가져가는 부분도 수위를 너무 세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드러나는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만의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한동훈만이 느낀 윤 대통령의 지금 이 상황, 이 성격, 이 스타일. 그래서 한동훈이 좀 강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한동훈이 좀 너무 세게 나간다. 너무 앞서간다. 이런 느낌을 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학습 효과로 빨리 바꿔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윤 대통령의 명예로운, 그래도 명예를 지키는 퇴진, 국민의힘이 사는 방법, 국민의힘이 다시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뭐 냉정하게 현재 이대로 내년 봄에 대통령 선거가 만약 치러진다면 이재명이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 막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처벌하고,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범죄자니까, 그 다음 민주당을 제압하는 길을 찾아내야 된다. 거기에 현재로서 비판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 체제라는 것이 그래도 다행스럽고, 그래도 지금 여권 전체에서 한동훈의 리더십이 가장 낫지 않으냐. 윤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도 가장 나은 선택 아니냐, 이렇게 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론을 할 때 대안이 없는 평론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좀 무책임한 이런 양비론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길을 찾았다면 그 길에서 작은 것들의 문제점은 덮어줄 필요가 있다. 힘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이재명을 처벌하고 민주당을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에 그 주인공으로 한동훈이 현재 있다면,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는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지금은 한동훈이라면 작은 것들은 묻어두고 큰 것은 물론 비판해야겠지만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윤 대통령에게도 유리하고 보수 재집권으로 가는 길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동훈에게도 세세한 비판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보수우파도 이제는 보수우파를 내걸고, 이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을 도와주는, 지금 한동훈을 비판한다, 윤 대통령을 지킨다. 도대체 저게 지금 이재명을 돕기 위해 저러는 것인지 돈을 벌기 위해 저러는 것인지 판가름이 되지 않는 그런 세력도 있습니다. 종교 비슷한 세력도 있고, 이제는 이런 부분들과 선을 그어가야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선거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정치는 이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제압하고 이재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호소할 수도 없고,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고 권력을 줘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는 정치, 지는 선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유리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 충분히 정면 돌파하고 뚫고 나갈 길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월요일 아침 오늘 정리를 해 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